네, 그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6개 TV 홈쇼핑사들의 이런 갑질. 사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143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기자. 네, 이명재입니다. 예, 세종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TV 홈쇼핑사 제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억 원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TV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던 것에 대한 최초의 제재인데요. 지난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을 만든 이후 홈쇼핑 분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CJ 오쇼핑과 롯데 홈쇼핑,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홈앤쇼핑, NS 홈쇼핑 등 6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3억 6,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업체에 개별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판촉비 부당 전가와 정액제 수수료 강요, 구두 발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판매 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갑질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 행위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국내 TV 홈쇼핑사는 총 6개인데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판촉비 부당 전가와 정액제 수수료 강요, 구두 발주와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CJ 오쇼핑은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총 56억 원을 146개 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현대 홈쇼핑도 70개 업체에게 1억 700만 원을 부당하게 내도록 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 체계도 제멋대로 바꿨는데요. 롯데 홈쇼핑은 판매 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더 받아냈고, GS 홈쇼핑의 경우 판매 후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올렸습니다. 롯데와 GS, 현대, 홈앤, NS 홈쇼핑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의 납품 조건이나 매출 수준 등 핵심 경영 정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홈쇼핑사들은 전화 주문보다 판매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TV 홈쇼핑사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중소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켰는데요. 대기업 제품 등 매출 실적이 검증된 제품은 정률 수수료를 매기는 반면에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방송 비용을 전가하는 정액제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 이런 갑질 행태를 보면 납품업체만 참 불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재도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재허가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공정위는 6개 TV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다음 달 실시 예정인 홈쇼핑사 심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오는 5월에서 6월 사업 승인이 만료되는 롯데 홈쇼핑과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이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부터 불공정 행위와 범죄 행위 평가를 통해 갑질 행태가 심각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차원에서 과락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준 점수가 이상이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실적, 실천 계획과 공정 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갑질 평가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탈락됩니다. 롯데 홈쇼핑은 지난해 납품 비리 사건으로 대표까지 연루됐고, NS 홈쇼핑도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새 심사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명재 기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저희들이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퇴출이지 퇴출시키는 게 뭐 간단한 일도 아니고요. 이게 정말로 어떤 퇴출 수순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좀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현재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정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퇴출당한 이제 홈쇼핑 업체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요번엔 좀 다르긴 합니다. 지난해 홈쇼핑 업계의 이제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론도 악화됐고 또 정부도 업계의 이런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뭐 본보기 퇴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좀 강경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재승인 불가 방향보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의 어떤 개선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전달을 했고 재승인을 불가할 경우에 그 업체에 있는 대규모 직원들을 뭐 해고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사뭇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런 TV 홈쇼핑사들의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명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TV 홈쇼핑사들의 이제 과징금 부과 그리고 정말 다음 달에 있을 재허가 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전상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